암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암을 유발하는 감염이나 암 환자의 감염도 결국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이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참고한 과학적 문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아래 설명란 여기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들은 면역 체계가 약화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암을 유발하는 감염도 있지만 암에 걸린 사람들이 감염에 약해지기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암과 감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이 무료한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암 위험을 부르는 감염으로 바이러스 감염, 박테리아 감염, 기생충 감염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암 중에 15에서 20% 정도가 감염에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설명한 감염에 걸리면 특정 암 위험을 높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암에 걸리지 않고 여기에 흡연, 음식 섭취 등 다른 요인이 겹치면 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암을 유발하는 감염 자체는 물론 전염이 되지만 암 그 자체가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바이러스 감염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바이러스와 관련 암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PV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로서 자궁경부암, 여러 생殖기 관련 암, 구강암과 인후암 여기에 관련이 있거든요. EBV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로서 비인두암, 호즈킨 림프종, 위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HBV, HCV 이것들은요 말 그대로 B형 간염 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나타냅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간암과 관련이 있겠죠. HIV는 에이즈 바이러스죠. 이것이 카퍼시 6종, 자궁경부암, 비호즈킨 림프종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HHV8 이것은요 인간 헤르페스 바이러스 8 요거인데요. 카퍼시 6종, 림프종과 같은 혈액암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HTLV1 이것은 림프구성 백혈병과 비호즈킨 림프종 관련이 있죠. MCV 이것은 2008년에 발견되었는데 피부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박테리아 감염은 암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위암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이 균이 있고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균은 HPV와 함께 작용해 자궁경부암 위험을 높입니다. 물론 박테리아는 항생제를 이용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 감염을 먼저 취하면 되고 박테리아를 오히려 암 치료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구가 최근에 밝혀진 바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도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간 흡충은 담관암에 관련이 있고요. 주혈 흡충이 감염되면 방광암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학요법으로 치료받는 암 환자는 감염 가능성이 큽니다. 암과 화학요법은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 수를 줄여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백혈구 수가 감소하는 것을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해서 뉴트로페니아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암에 걸린 사람의 경우 신체 어느 곳에서나 감염되면 sepsis 이렇게 부르는 폐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체에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백혈구는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그리고 림프구 이런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혈구에서 호중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50에서 60% 이 정도 되고요. 림프구가 한 30에서 4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혈구 감소증은 거의 대부분 호중구 감소증으로 나타나는데 화학요법의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감염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감염 예방입니다. 당연히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인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습관화되어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다행이라 느껴집니다. 다음으로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금연,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체중 관리, 알코올 제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죠. 시중에는 면역력을 높이거나 지원한다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면역세포 수를 증가시키는 게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면역체계가 최적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세포수 이런 것들은 아직 과학성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암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암을 유발하는 감염이나 암 환자의 감염도 결국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 감소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은 백신에 대한 반응 차이로 입증되었죠.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2살 이상의 어린이나 젊은이에 대한 백신 반응 이거에 비해서 효능이 떨어진다 하는 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의 질병, 사망률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의 영양과 면역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어서 필수 비타민과 미량 미네랄이 중요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란 이런 데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